SF 영화는 전통적으로 할리우드의 강세 장르 가운데 하나죠. 최근에도 할리우드 SF 영화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볼거리의 차원을 넘어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지금의 시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얹어놓는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헐리우드 SF 영화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하면은 SF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특히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SF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그 SF 영화가 할리우드의 최대 강점인 그 대규모 볼거리, 네. 즉 스펙터클을 담아내기가 가장 좋은 장르이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그 영화적인 상상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장르 역시 S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규모 자본력 그리고 첨단 기술 이것을 이제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할리우드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영화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차별화 전략으로서 SF 장르를 자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할리우드 SF 영화들은 단순히 그 볼거리만을 전시하는 걸 넘어서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라든가 혹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보면은 이번 주에도 헐리우드 SF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했는데 네. 맷 데이먼 주연의 엘리시움. 맷 데이먼 내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도 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강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엘리시움은 이제 지난 2009년에 그 디스트릭트 9이라는 그 국내에서도 개봉한 바 있는 작품을 선보인 남아공 출신의 감독입니다. 닐 블룸캠프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디스트릭트 9이라는 작품은 이제 지구에 피신을 온 외계인들이 별도 지역에서 격리 수용된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빈민이라든가 또는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적으로 비판한 작품입니다. 네. 기존의 SF 영화가 지구인의 편에서 외계인을 적대시했다면 이 영화는 특이하게 또 외계인의 시선에서 지구인들의 모순과 탐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호평을 얻은 바 있는데요. 이 닐 블룸캠프 감독이 4년 만에 선보인 이번 작품 엘리시움이라는 작품 역시 이 빈부의 격차 이것에 대한 감독의 비판적인 주제의식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이렇습니다. 시대 배경은 2150년대입니다. 지구가 오염이 되고 황폐화되는데 이 부자들은 이제 우주 공간에, 지구에서 아주 가까운 우주 공간에 영화 제목 그대로 엘리시움이라는 아주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안락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나머지 인간들은 이제 지구 위에서 상당히 비참하고 또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지구에서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있긴 한데 굉장히 엉망이에요. 근데 이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최첨단 의료기가 있어서 이것이 인간의 질병을 순식간에 탐색해낸 다음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공장에서 작업 중에 아주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된 주인공 맷 데이먼이 연기한 맥스라는 남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시움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게 되죠. 이 영화에는 그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필요한 그 의료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그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허실을 꼬집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맷 데이먼이 주인공 맥스 역을 맡았고요.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죠. 조디 포스터. 아주 오랜만에 그 엘리시움을 보위하는 국방장관 악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하고 좀 이 설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 어떤 계급 사회 이것을 이제 설정했다는 점에서 두 영화가 비슷한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설국열차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뜬금없이 뭐 물고기가 등장한다든가 뭐 북극곰이 나온다든가 그런 그 다소 그 난해한 상징적인 장치들을 배치하고 있죠. 근데 이것과 달리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는 비교적 정통 화법으로 이 감독의 SF적인 상상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뜻이 있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장치들을 배치하지 않고도 관객들로 하여금 그 현실의 부조리를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시움은 영화적인 쾌감과 더불어서 이 생각할 거리도 함께 관객들에게 안겨주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참 보고 싶은 영화인데 그 밖에 또 좀 헐리우드 SF 영화 중에서 좀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지난 4월에 개봉한 영화죠. 톰 크루즈 주연의 오블리비언이라는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나름의 그 의미심장한 주제의식을 담아내고 있었던 작품인데 불행히도
탐 크루즈의 내한에도 불구하고 한국 흥행 성적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 영화 오블리비언은요, 그 외계인의 침공으로 지구인들이 모두 지구를 떠난 뒤에 이제 혼자 정찰병 임무를 띠고 지구에 남아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그 잭 하퍼라는 인물을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예. 이 잭 하퍼는요, 정찰 중에 정체불명의 우주선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실려 있는 한 여자, 굉장히 낯익은 여자로부터 자신에게 기억나지 않는 과거 속의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예. 게다가 다 지구를 떠난 줄로만 알았는데 인간들로 이루어진 지하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 그리고 자신이 모르고 있던 거대한 비밀과 조우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기둥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오블리비언은 이제 망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공 잭 하퍼의 기억이 이제 삭제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기억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의 실태를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무한 복제 시대에 과연 인간의 정체성이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다소 철학적인 그런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입된 기억 또는 삭제된 기억 이런 설정을 통해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도 혹은 우리들의 기억도 누군가에 의해서 충분히 조작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온전히 내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공할 힘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오블리비언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과도 좀 주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네. 그렇죠. 영화 인셉션은 이제 누군가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이제 조작한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죠. 이걸 뒤집어 보면은 우리의 무의식도 역시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작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던지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SF 영화 하면은 단순히 좀 볼거리가 화려한 영화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강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